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가정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생활의 핵심에 흐르는 기본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깊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어떤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가정생활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숙된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이제 특히 그 어떤 구분을 짓는다라면 이제 결혼을 통한 그 어떤 보금자리를 꾸미고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 양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는 노후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단계라고 할까, 절차라고 할까, 이런 걸 지내서 이제 내가 과연 잘 살아왔나, 아니면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때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들의 생활에 아마 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가 있을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뭐라 할까요? 60년대 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운동을 벌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은 결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잘 사는 목표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목도 쓸고 그 새마을 운동가를 부르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협동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서울에는 여러 교회 장로분들이 운영하는 농군학교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튼튼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또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통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뭐 거창한 도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자님의 말씀이 철철 넘치는 그런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 부모 덕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아오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해서 혼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우리말로는 혼인식이죠.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식을 치루어서 가정을 꾸미게 되는데 그게 사회적 절차지요. 남녀가 이제 부부가 돼서 주례 선생님이 이제 주례사를 거창히 합니다만 거의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가정을 이루는 데서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 그거 이제 두 가지 아닌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혼인식을 통해서 그 주례사를 통해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첫째가 이제 그 오네스트 정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정직이라고 하는 정직해야 한다 소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례분들이 상당히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으로 주례사를 잘했던 분이 뭐 정확한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그 결혼을 할 때 꼭 마음 다짐을 해야 할 것이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혼식에서 정직이란 말을 주례사에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뭐 장황하게 멸설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서를 한마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아마 정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거짓말 안 하기,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봉직하고 있을 때 이제 교환 교수로 서양에 가게 되는데,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다가 에머리 대학의 사회과 대학에 결혼학을 강의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자분인데 부교수였고 해서 이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서양에서는 어떻게 주례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의 지침을 얘기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비디오를 하나 줘요. 그 당시에는 카세트셋을 이제 하나 주기에 이제 그 가지고 와서 들어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산행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산에 가가지고 한 줄에 이제 맨 아래 아버지가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매달리고, 제일 위에 이제 딸이 이제 매달렸는데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셋이 매달리면
줄이 끊어지면 셋다 죽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만 떼어내면 둘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버티컬 리미티드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이면서 그 마지막 매달린 아버지는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세상 떠나도 죽어도 좋으니까 줄을 끊고 너희 둘은 살아라 이제 자꾸 그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아들이 그렇게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의 만약에 줄을 끊어서 아버지가 죽고 그 도통 얘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한테 애원을 합니다. 같이 죽더라도 끊지 않는 게 어떠냐. 근데 아들은 좀 생각이 다르더군요. 그 버티컬 리미티드를 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들이 줄을 끊어서 아버지는 희생이 되고 두 남매가 이제 그 구출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그걸 맨 처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하는 문제인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거짓말 안 하기.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는 어떤 경우에나 거짓말을 안 하는 줄.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않고 사느냐. 거짓말도 약이 될 때가 있고 좋은 일이 될 때가 있다 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면 부부란 어찌 보면 거짓말 안 하기를 맹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 이제 서양 말로는 리스펙트, 존경한다 그런 말인데, 이 존경이란 말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기,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을 해보면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뭐 사랑한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투고 그렇습니다만, 그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을 좀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영화를 보면은 폴스트 레디 해가지고 여성을 굉장히 우대하는 쪽으로 생각되는데, 서양인가 살아보면 여기나 거기나 그렇게 뭐 폴스트 뭐 레이디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그리 흔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남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소중하게 여기, 거짓말 안 하고 소중하게 서로를 여기는, 이것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주례를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사랑을 진하게 하시오, 이 얘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해서 자녀 문제가 그렇게 자녀의 그 어떤 양육이라고 할까, 자녀를 키우는 그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가끔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어떤 모임에서 초대해서 가보면 상당히 한 7, 8상 카풀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뭐 일종의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가, 거기에는 전제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전제인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건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길러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여간 그런 어떤 일에서나 바르게 판단하고 도전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게 무슨 꼭 대기업 좋은 직장만 가져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변하면서 참 묘합니다만,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면은 의대나 또는 법대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상당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나는 자녀를 기를 때 꼭 공부해라 소리보다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한 서너 가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선 1번이 운동을 시키고 스스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좀 표현을 좀 뭐라고 할까요, 달갑게 이제 하는 편이 아닌데, 싸움을 잘하게 하시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남하고 이렇게 싸움도 잘하게 해서 꼭 이기게 하시오, 이제 뭐 이런 것보다는 싸움도 잘하게 하시오, 이제 이런 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잘할 때 부모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로 애기에게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적어도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해가지고, 나는 항상 해찰을 좀 많이 하게 하시오. 결국 호기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부모를 매우 괴롭히는 질문이 많이 나오게 해서 아이가 해찰하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하도록 하시오면, 초대했던 사람들이 의외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답에서 많은 논란이 나오는데, 아이를 키울 때 세 번째, 거짓말을 좀 잘하게 해서 부모가 속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국제적 행사라든지 국가의 순회들의 회담을 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순회들의 대부분이 그 거짓말을 아주 으시딱딱하게 해서 딱 들어맞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순진한 쪽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이제
국가 원수들이 이제 앨런 머스크 만나기를 바라고 이제 딱 하면 금방 투자할 것 같이 아주 구미에 딱 맞게 한 국가 수반의 구미에 딱 맞게 한국 같으면 이제 대통령한테 한국에다 꼭 투자하고 싶습니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우리 수반을 만났을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한국에 투자할까지 떡 벌려놓고는 멕시코 같은 데를 선택해서 투자를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당한 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참 잘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 미래에 알맞게 그 미래에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갖고 아주 도전력을 이제 아주 어려서 다정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는데 참 정들고 가깝게 지냈는데 친구는 의과대학을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적당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이제 이 친구가 좀 고민하다가 미국 유학을 다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는데 한번 미국을 갔더니 자녀 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셋인데 큰 놈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의대를 다니는데 본과 2학년인데 갑자기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할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같이 하얀 가운 입고 그 쬐까는 방 골방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하는 환자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래? 그런 게 넓은 무대 위에서 홀로 나르면서 연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참 그러니까 친구 얘기가 참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다정했던 친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깔깔깔 웃으면서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상당히 낙지 점수를 준 것 같은 기분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번 갔더니 이제 막내 아이가 15살인데 한국에 사는 그 80대 초반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아들 며느리가 좀 긴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좀 하신데 우리말을 안 가르쳐서 영어로 이제 자기 아버지는 못 알아듣는 영어로 이제 하는데 저 늙은이만 오면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만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말은 우리 아버지가 짐작이라도 하고 한국에서 너를 만나서 그런 데 대한 하소연을 안 되냐 이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희 아버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너의 어떤 결점이 될 얘기를 하겠냐 하실 리가 없다. 그런 말고 오시면 잘 대접하고 얼마나 사시겠냐 정성껏 모시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노년에 접어듭니다. 내가 이제 정년한 지가 대학 교수 정년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뭐 또 유튜브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정년을 하면 30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려고 한 30년을 내다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분의 2가 이제 지냈는데, 나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나 목표를 꼭 정하는 게 어떠냐. 건강이면 건강, 생활이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나는 경제에 대해서 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년하고 인간이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적어도 우리나라 현 사정으로 10년에 적어도 한 1억 정도를 재충전하는,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좀 더 보태는 그런 쪽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꼭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는 일을 하나 선택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서너 가지만 잘 지키면 건강도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별 지루함이 없이 재미있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부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둘이 함께 노력을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집사람하고 하루에 차를 한잔 하면서 집사람이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 비슷하게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비교적 일반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재미있게, 그래 어떤 때는 다방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노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약간은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그 일반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 같은 거라든지 그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새벽에 고기 잡으러 하나도 못 잡고 허탈되게 이제 걸어 나오는데, 저쪽에 그물을 한번 쳐보시오. 그래 쳤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베드로는 아주 전문적인 어부인데 어떻게 형편없이 생긴 그런 사람이 저쪽에 쳐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기를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그 기술 좀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당신 점쟁이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주시오, 두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이 어떤 그 관계 설정에 대단한 중요한 몫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왜 그렇게 대화를 엮었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보통 저쪽에 한번 줘보시오. 이런 걸 가지고 멋있는 줄거리를 엮어낼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종교란 그런 것일까? 이제 이런 거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 우리 그 백년 친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여간 즐거운 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